안녕하세요. 독일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과연 집을 많이 살까?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긴 가야 하는데 진짜 베를린의 이 미친 월세를 도저히 낼 자신이 없어서 앞으로 1, 2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영끌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비싼 월세를 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? 참고로 한국의 자가 보유율은 60%입니다.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독일에는 전세 시스템이 없으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를 보유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하지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독일은 10명 중 4명만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은 본웅보다 주택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. 여기서 본웅은 다음 사진과 같은 집입니다. 대도시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본웅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주택의 비용도 대도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 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독일은 주택 소유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. 동유럽의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90%가 넘는 곳도 있고 남유럽에서는 70%가 넘습니다. 60%에 해당하는 독일 사람들이 매달 월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독일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방금 사진을 보여드린 이모벨트라는 곳에 따르면 2000년대 이전에는 나라에서 저렴한 임대 아파트 건설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저렴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었습니다. 또한 구 동독에서는 부동산 매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였고 임대 아파트에 대해 큰 보조 정책이 있었습니다. 이로 인해 그 당시에는 임대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독일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가 있습니다.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주택 및 본웅 건설 비용이 상승된다 합니다. 그래서 건설업 전문가들은 이 행정과 규제로 인한 높은 건설 및 매입 비용이 주택 소유율을 낮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. 건설 비용이 높다 보면 당연하게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가격은 이미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물론 정부에서도 카이프베라고 첫 주택 구매 시 일부 보조 대출이나 더 낮은 이자율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주택을 구매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는 않다 합니다. 세 번째는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사를 그리 자주 가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또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곤 합니다.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사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냐?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가 매우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세입자를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. 또 월세를 올리는데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.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매매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낮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없다는 건 또 아닙니다. 독일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인다 합니다.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해 몇 가지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상승한 부동산 가격입니다. 2022년에 독일 주택 가격이 피크를 쳤고
지금은 조금 떨어진 채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2012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대략 1.6배에서 2배가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말은 10년 전에는 5억이면 살 수 있던 집이 이제는 10억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문제는 사람들의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못한다는 거겠죠.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오른 주담대 금리입니다.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이모벨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주택을 구매했다 합니다. 이 금리를 보시면 2011년부터 주담대 금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9년 말에는 평균 금리가 1%까지 떨어졌었고,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보다 더 저렴한 금리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현재 주담대 금리는 4% 근처입니다. 우리나라에 비해서면 이 정도는 괜찮은 주담대 금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0년대에는 1, 2% 하던 게 지금 4%를 내라고 한다면 체감적으로 매우 높은 숫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동산 구매에 추가적인 지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. 제가 한국에서 주택 구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수수료나 세금이 대략 2에서 4%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독일은 집 가격에 10에서 15%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. 예를 들어 집값이 25만 2천 유로라고 가정해본다면 부동산 양도세는 6.5%인 16,380유로, 토지 등록 비용은 0.5%인 1,260유로, 공증인 수수료는 1.78%인 4,498.20유로, 중개 수수료는 3.5%인 9,059유로. 여기서는 이사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하겠습니다. 그럼 종합적으로 12.3%가 온전히 추가적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. 이 돈은 그냥 지출입니다. 또 이 숫자는 연방주, 그러니까 작센주냐, 바이언주냐, 아니면 베를린이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자가 보유율이 낮고 월세를 선호했던 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역사적인 이유들과 정책적인 보조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오늘날에는 독일도 젊은 세대들은 자가 보유를 하고 싶어 하지만 갑자기 솟아오른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주담대 금리, 또 집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, 이것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